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지상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항공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FA-50 파이팅 이글입니다. 작년 폴란드와 역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수출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FA-50 관련 계약 금액만 무려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무기 수출이 단순히 일반 제품을 수출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런 놀라운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이 우리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FA-50을 도입한 국가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은 5세대 전투기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경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에서 개발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 스텔스 전투기 KF-21도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이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유도 미사일도 탑재 가능합니다. 2013년 양산된 FA-50의 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전투기라는 점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FA-50이 높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F-16과 70% 이상 부품 호환이 가능하여 운용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F-16 운영 국가들로부터 FA-50은 항상 도입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가의 F-35나 F-16은 제공권 장악과 집중 폭격 등의 주요 임무를 맡기고 FA-50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목표에 대한 타격 등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전투기 레벨에서 거의 최고급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 강국으로서 동남아시아에서 정상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영국, 한국 등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고 사방권 수준의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FA-50 16대 총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년에는 KF-X 개발비 약 9조 원 중 인도네시아가 20%, 한국이 80%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여 KF-21 보람에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제기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미국 및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 철저히 패배한 나라입니다. 바로 중동의 이라크입니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군의 전력은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였습니다. 그런 이라크가 군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였고 2013년 이라크 공군과 24대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출 규모는 총 21억 달러로 당시 기준 한국 항공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수주 경합을 벌였던 체코의 159가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까지 이라크 시장을 공략하였지만 결국 FA-50의 성능, 안정성, 운영 경제성이 경쟁자를 압도하면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이라크 국방부는 계약된 24대를 모두 실전 배치하였으며 현재 테러범 근거지에 대한 정밀 폭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무려 7,500여 명을 파병하여 400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나라입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한국에서 퇴역한 무기들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1995년부터 한국군이 운용하던 F-5 전투기 8대를 대당 100달러에 판매하고 T-41 초등훈련기 15대도 공유하였습니다. 그전에는 필리핀 공군에 제대로 된 전투기가 전혀 없었으며 공군도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FA-50 도입이 급진전되었고 2014년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FA-50 12대 계약이 체결되면서 필리핀도 명실상 부한 전투기 편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반군을 상대로 맹활약하며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에게 총 1290명을 파병하여 129명이 사망하거나 대부분이 부상당하기도 한 나라입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였고 필리핀과 더불어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2015년 태국 국방부와 FA-50 4대의 1억 1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FA-50 최대 24대를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이 나라를 통해 FA50이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폴란드입니다. 스웨덴 사부 그리펜, 프랑스 라팔 등 최고의 경쟁자들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폴란드에 구애하였지만 마지막 승자는 우리 FA50이 차지하였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 F16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 운영 효율성이 높고 무엇보다 FA50은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점 때문입니다. FA50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계획 중인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FA50 관련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 폴란드 공군뿐만 아니라 폴란드 방위 산업에도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여러 면에서 나토의 공군 표준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폴란드도 이제 유럽 항공 시스템의 제조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모든 나토 국가들을 위한 파일럿 훈련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요. FA50은 호환선만으로도 거의 모든 미국 또는 유럽 전투기에 적합한 훈련 플랫폼이죠. 동시에 동일한 첨단 항전 기술과 광범위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병전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의 국제조종사양성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전달하였죠. 폴란드군의 에이스인 위톨드 우르바노비츠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면 좋겠네요. FA50, K2 전차 등이 이번 계약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폴란드는 향후 한국으로부터 KF-21 보람의 제트 전투기도 구매할 것 같아요. 폴란드는 향후 F-35E, F-16, 에이브럼스 전차 등도 구입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걸 갖추게 되는 거죠. 록히드 마틴 DNA를 가진 FA50은 경공격기 부문에서는 강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러시아보다 낫죠. 확실히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라더즈와 모스코비츠 러시아 자동차보다 좋은 것처럼요.